갑자기 띵동 띵동 계속 이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추방당하고 싶지 않으면 거짓말 치지 마. 들어오자마자 경찰이 갑자기 What is that?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What is tha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하고 뒤로 돌아봤는데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향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향수는 도시에어라고 해요. 보통 고가 향수들 같은 경우에는 100불 이상들 하잖아요. 10만원 이상 정도? 그런 유명한 브랜드의 향수를 향을 다 찝어내서 비슷하게 만들어낸 게 도시에어 향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열어보면은 오렌지가 브랜드 컬러인가 보네요. 성분표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몇 퍼센트인지 정확히 나와 있진 않고 뭐 탑노트, 미드노트, 그리고 베이스노트 이렇게 어떤 향이 들어가는지 정도, 석류 들어갔고 그리고 장미, 그리고 앰버 머스크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프루티 매그놀리아예요. 이거는 이제 조씨가 베르사체 향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베르사체 향수 중에 브라이트 크리스탈이라는 향수가 있어요. 그 향수를 비슷하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뿌려주면 냄새가 진짜 좋아요. 사실 이거 촬영 전에도 조시한테 먼저 냄새를 물어봤는데 자기가 그 딱 원하는 그 생각하고 있던 베르사체 향이랑 똑같다고 하네요. 저는 막 강한 향수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이 향수가 은은하면서 약간 장미꽃, 꽃향기도 나고 석류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것 같아요. 봄에 딱 쓰기 좋은 향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석이라서 딱 놓으면 알아서 닫혀요. 떨어질 일도 없고요. 가격이 39달러? 거의 대부분의 향수가 다 39달러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렴하죠. 뭐 100불, 뭐 200불짜리 향수 살 바에는 이렇게 비슷한 향수로 저렴하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애용할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랑 그리고 할인 코드 넣어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미국 유학 오자마자 경찰서에 끌려갈 뻔한 썰. 그리고 이것도 되겠네요. 유학 오자마자 미국에서 추방 당할 뻔한 썰. 제가 처음에는 미국에 오자마자 아파트에서 한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었어요. 살다가 이제 조금 밖에 나가서 미국인 친구들이랑도 생활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기숙사는 이제 방이 총 2개였고요. 3명이 살 수 있는 방이었어요. 한 방은 이제 혼자서 원룸이었고 다른 한 방은 방 하나에 2명이서 잘 수 있게 침대가 이제 2개가 나와져 있었던 거죠. 저는 좀 살 붙이면서 좀 가깝게 생활해보고 싶어서 방 하나에 2명이서 지낼 수 있는 곳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필리핀계 미국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멕시칸계 미국인이었는데 할아버지가 한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국인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멕시칸인인 거고 이 여자애가 할아버지 한국인 피가 섞인 손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기숙사를 선택을 할 때도 프로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니까 조금 잘 맞을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그 친구를 선택하게 되었죠. 근데 그 친구는 혼자 방을 썼고 저는 이제 필리핀계 미국인이랑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학교 1학년들은 대부분 들어보실 테지만 파티를 되게 많이 해요. 열심히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일하고 일하다가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불금을 화려하게 보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 21세가 돼야지 이제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치만 대학생들은 당연히 그걸 지키지는 않겠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파티를 즐기는 학생들이라면은 또 술을 어떻게 구해와서 파티를 즐겨요. 근데 저는 뭐 이제 한국에서는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만으로 21살이 안 됐지만 같이 술을 마셨어요, 기숙사에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 친구들이 술을 넘어서 이제 대마초를 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도 이제 이 친구들을 드러그 딜러라고 했나?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들한테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어요. 물론 불법적으로요.
보통은 뭐 주차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구해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마초를. 근데 이제 대마초의 증상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유 없이 웃어요. 그냥 다 웃겨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막 피자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이것저것 막 주워 먹어요. 다른 하나는 술 같은 경우에만 먹으면 이렇게 업이 되잖아요. 근데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은 사람이 다운이 되거든요. 되게 릴렉스하게 되죠. 느슨하게지고 이제 잠에 빠지게 되는 건데 일단 저는 대마초를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같이 마셔요. 그리고 대마초 할 때는 냄새가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쑥이 타는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거북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대마초 피고. 근데 그거 아시죠? 술을 마시면서 대마초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술을 마시면 사람이 업되잖아요. 근데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분이나 감정 상태, 그리고 몸의 상태가 최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걔네들이 대마초 하는 거는 신경 안 썼어요. 그거는 걔네들 인생이고 걔네들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대신에 창문만 좀 열고 해줘. 왜냐면은 아무리 냄새가 나쁘진 않더라도 이게 제 옷이나 이런 데 다 베이거든요. 그 상태로 수업 가면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지켜줘 했는데 지켜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 친구들하고 사이가 갈라졌는데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주말마다 저희 기숙사에 놀러 오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에 놀러 와서 이 친구는 저랑 방을 쉐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친구는 어디서 자겠어요? 최소한으로도 이제 거실 소파에서 자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친구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주말에 3일 동안은 그 한 방에서 남자, 여자 2명 이렇게 잤던 것 같아요. 일어나면은 그 친구가 이제 제 바로 옆에서 껴안고 자고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샤워하고 나와도 그 남자애가 저희 방에 있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게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불편하다. 물론 너의 남자친구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방에서 자고 같이 방에서 일어나고 샤워하고 나와서도 이 친구가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예 이제 매트리스를 거실로 끌고 나가서 거실에서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기분이 나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사이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기숙사 안에 헬스장 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끝내고 들어왔는데 문을 열었는데 그 남자하고 그 여자애가 옷을 다 벗은 상태로 나체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을 했어요. 이제 그 남자애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남자애는 당연히 벌거벗은 상태겠죠. 눈을 마주치고 제가 너무 놀라서 그냥 문을 닫고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당장 어디로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저도 엄청 어렸잖아요. 대학교 1학년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3시간 후에 해가 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남자애는 가고 없더라고요. 그 여자애가 미안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받고 그래도 사이는 되게 서먹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편해지겠어요? 그 여자의 그 가슴을 제가 다 봤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까지는 아니지만 그 남자의 상체에 또 타일링을 다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다가 그냥 서먹서먹하게 지내면서 빨리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사건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그 사건은 제가 그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약을 먹고 한 저녁 7시쯤에 빨리 잠들었어요. 금요일에. 이 친구들은 뭐 거시에서 또 불금을 보내겠죠. 그래서 저는 또 얘네들 술을 먹고 대마초 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신경 안 쓰고 저는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띵동 띵동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빨리 달려가서 현관문에서 구멍으로 보니까 경찰 2명이랑 그리고 이제 매니저랑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경찰이 하는 말이
지금 기숙사에 대마초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한 방씩 돌면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니저하고 경찰이 지금 방에 들어가도 되냐? 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라고 했죠. 저도 그때 엄청 어렵고 뭘 알겠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경찰이 갑자기 What is that?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What is tha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하고 뒤로 돌아봤는데 저희 키친 카운터에 그 대학교 교재들 위에 대마초가 막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 대마초 파이프 아시죠? 보통 대마초는 이제 파이프 안에다 놓고 불로 짚어서 피우는데 그게 그대로 그냥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 룸메이트들이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불금을 또 치르면서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폈던 거죠. 그리고 잠시 배가 고파서 그런지 뭐 먹으러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경찰이 들이닥친 거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저를 막 추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네가 했냐? 이거 지금 너가 대마초 한 거지? 하면서 저를 막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억울하잖아요. 나는 대마초를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한 거 아니다. 나는 대마초 펴본 적도 없고 이거 내 거 아니다라까지 얘기했어요. 차마 도저히 그래도 룸메이트들이 친구니까 얘네들 거라고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누구 건데 이렇게 묻길래 얘기를 끝까지 안 했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모르겠다고 끝까지 했어요. 경찰이 저한테 너 지금 거짓말이고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내가 너 바로 신고한다고. 너 여기 이름 그리고 너 학생증 너 정보 다 나한테 있는데 미국에서 추방당하고 싶지 않으면 거짓말 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갑자기 대마초를 폈고 내가 모든 걸 다 잘못을 뒤집어 씌겠구나. 나 이러다가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살이 떨리더라고요. 나 거짓말 한 적 없고 난 핀 적도 없고 저거 내 것도 아니다 라고 끝까지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이 대마초가 책 위에 올려져 있었잖아요. 그 책을 저한테 그 앞뒤로 좀 뒤집어 달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아예 연관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그 친구들 거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그거 걔네들 거를 손을 대서 걔네들 이름이 알려지면은 어렸을 때는 제 딴에는 약간 배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못하겠다고 했어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나도 만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옆에 주위에 또 다른 책들을 보니까 제 룸메이트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이 그 룸메이트 이름들을 다 적어갔습니다. 제 이름도 일단 당연히 다 적어갔고요. 경찰이 돌아가서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룸메이트한테도 이 사실을 빨리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룸메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너희가 나간 사이에 경찰이 왔다가 너희가 두고 간 대마초를 다 발견을 하고 너희 이름이랑 그리고 내 이름까지 다 적고 갔다. 근데 나는 너희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는 않았다. 나는 너희가 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탓을 하는 거예요. 너가 문 열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대마초 버젓이 부엌에 우리가 올려놓고 왔는데 그거 정도는 너가 치워줄 수 있는 거잖아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네들은 진짜 아니구나. 너무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경찰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너 이름을 말한 적도 없고 끝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 경찰들은 심지어 나한테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다라고까지 경고를 한 상태였다. 근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해? 하고 제가 기숙사를 나왔어요. 근데 짐은 다 두고 이제 친한 언니는 이제 다른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 언니 기숙사에서 땅바닥에서 이제 이불을 깔고 거기서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잤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계약 전에 짐 같은 거 챙겼을 때 만나긴 했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대화도 안 했어요. 그렇게 사이가 끝난 거죠.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그 방을 같이 쓰던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랑은 사실 그 남자친구랑 그리고 대마초 사건 전에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같이 생일 파티도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같이 다니고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이가 갈라졌던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엄청 어렸잖아요. 이 친구들도 새로운 걸 이제 신기한 걸 시도하다가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건데 그냥 그 한순간으로 친구 사이가 멀어졌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다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 좀 상황을 좋게 끝낼 수도 있었는데 너무 단절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내가 그때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가 나한테 새로운 문화도 소개시켜주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고마웠던 적이 많았기도 했고 지금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너한테 연락을 하게 되었다. 잘 지내고 있냐? 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내가 그때 너무 어려서 잘 몰랐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려고 했던 거.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때 막말했던 그런 부분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지금 이렇게 먼저 용기 내서 연락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기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의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대마초랑 남자친구 사건 이후에는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고 그래도 지금이나마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잘 연락이 되고 풀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다른 분들도 해외 경험을 하다가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